귀로 읽는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오늘 2021년 2월 11일입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구정 명절. 오늘 녹음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얼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은 지난번에 목차를 맨 처음에 읽어드린 것처럼 차례가 학교에서의 수업처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한 다음에 점심시간, 그리고 5교시, 6교시,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강, 방학편 이런 식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것은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에 일어났던 일들로 구성을 했고요. 오늘 읽어드리는 것은 점심시간에 있던 일들을 지금 글로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얘들아 밥 먹자라는 제목입니다. 130쪽입니다. 얘들아 밥 먹자 130쪽.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반에 흡연으로 바른생활교실에 입소, 벌점 15점 이상인 학생,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오후 내내 정신교육, 금연교육, 폭력예방교육, 봉사, 산행 등을 하는 교육과정. 한 3명의 아이들과 하굣길에 우연히 만나게 되어 저녁을 함께 했다. 샤브샤브를 먹었는데 식사비가 꽤 나왔지만 같이 시시덕거리며 재밌게 놀았다. 다음 날 11시쯤 학교 밖 단골 백반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저만 치서 전날 함께 저녁 먹은 3녀석 중 둘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게 보였다. 옆 골목으로 가기에 서둘러 이름을 불렀더니 녀석들이 담배를 꺼내 무는 순간에 눈이 딱 마주쳤다. 애들은 무안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못 본 척하고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점심을 먹었다. 담배 피우려고 땡땡이를 치던 중이던 두 녀석에게 쪽지를 써서 쥐어주며 교실로 돌려보냈다. 두 아이가 바른생활교실 입소 중인데 오늘 오전 공개 수업에 와서 열심히 해주어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출석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끝날 무렵 한 녀석이 학생생활지도부 학생부의 사실 보고서 양식을 가지고 왔다. 담임 서명을 해달라는 것이다. 다른 반에 가서 동전 따먹기를 하다가 시비에 붙어 상대 아이를 때렸단다. 이 정도 사건이면 부모님께 연락해야 한다. 아이 앞에서 바로 전화했다. 안 좋은 일로 전화할 때일수록 더더욱 본인 앞에서 한다. 안 그러면 뒷담이 되어 문화상품권 10,000원권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규남이 어머니는 학부모총회 때 오셨던 분이라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분이셨다. 그런데 어머니는 규남이가 흡연으로 징계받고 있는 것도 모르는 눈치다. 징계 통보서에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그냥 도장만 내주었던 모양이다. 규남이가 징계받고 있는 중에 다른 반에 가서 폭행사고를 내고 담임 확인서를 받으러 와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게 되었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강제 전학 조치 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미리 아셔야 할 것 같아 전화했다고 말씀드렸다. 강제 전학 운운은 일부러 규남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 사실 보고서를 복사한 다음 규남이에게 이렇게 일러두었다. 담임의 소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아줄 수 있다. 하지만 생활지도부 사안은 담임이 어쩔 도리가 없어. 이해하겠니? 잔뜩 주눅든 규남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이들 학생부 관련 사안은 반드시 애 보는 앞에서 복사해서 철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음 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다. 아버지께 많이 혼나고 머리도 깎였다고 하신다. 애들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른이게요.
훈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행과 절차의 수립과 진행이다. 담임은 돌볼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돌보지만 담임 영역을 넘어갈 경우는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를 단호하게 보여줄 뿐이다. 담배 피우다 걸렸던 녀석들이 월요일 아침에 단체로 머리를 스포츠로 하고 왔다. 그런데 1교시가 끝나자마자 한 녀석이 조퇴시켜 달란다. 머리 깎은 걸로 애들이 놀려 기분이 나쁘니 조퇴를 해야겠단다. 기분이 나쁘면 먹는 걸로 풀려무나 하고 매점에 가서 음료수와 과자를 사줘서 들여보냈다. 화요일 아침에 교실에 가서 출석부를 보니 녀석들이 월요일 2교시부터 떡하니 땡땡이를 쳤다. 화를 참고 두 아이와 부모님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무단조퇴 사실을 알리고 학부모 면담을 요청했다. 아이들을 불러 교무실 한쪽에 따로 앉히고 무단조퇴 경위서를 쓰게 했다. 이것을 경찰 수사 용어로 분리신문이라고 한다. 학생부에 9년 있으면서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에게서 사실을 얻어내는 법을 알아내려고 시립도서관에서 수사학 개론을 빌려 읽고 터득한 방법이다. 이렇게 경위서를 쓰게 하면 아이들에게서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오고 그 부분을 질문하면 사실관계가 잘 드러나게 된다. 사실인즉슨 기분이 우울해서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논일다 왔단다. 그래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지난번 눈 감아준 땡땡이 건까지 2번 벌점 4점을 달라고 학생부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다. 벌점 15점에 바른생활교실 처분이 막 끝난 애들이라 이 벌점도 적잖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또 학교 선도 규정을 통째로 출력해 빨간 줄을 쳐가며 기다리고 있는 추가 조치들을 알려주었다. 님들은 이미 교내 봉사를 하셨으니 다음은 사회봉사, 특별교육, 강제전학 3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규남이 어머니로부터 방과 후에 오시겠다는 연락이 왔다. 면담할 자료를 부지런히 챙겼다. 그동안 아이가 쓴 경위서, 벌점 규정, 선도 규정, 아이의 장래 희망 조사 등을 준비했다. 목적은 아이에게 꿈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며칠 전 애들에게 사주었던 학교 앞 샤브샤브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으며 막걸리도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부모 총회 때부터 이미 내 막걸리 사랑을 알려둔 터라 피차 어색하지 않았다. 준비해간 자료를 보여드리며 사실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향후 규남이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징계의 수위도. 어머니는 이내 가정사정을 모두 말씀하셨고 규남이에게 심각한 학습 결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공부는 나중 문제고 일단 규남이의 요리사 꿈을 위해 체험학습을 보내자고 합의하였다. 삼촌이 큰 양식당을 경영하고 있다니 유전적인 적성도 있을 것 같았다. 다음 주에 다른 애들 보란듯이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평일에 나흘쯤 삼촌 식당에 가서 요리사 체험을 한 뒤 마지막 날은 부모님이 규남이 데리고 함께 가족여행을 다녀오십사고 부탁드렸다. 아이에게 다음에는 대안학교를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로 짬짬이 했다. 학부모 총회 때 애들 문제는 부모와 선생님이 짜면 해결 안 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려 둔 것이 효과를 보았다. 고등학생이 학교를 그렇게 빠져도 지장이 없겠냐고 하시기에 애가 단 한 글자도 안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라고 했더니 웃음을 터뜨리신다. 규남이를 위해 같이 잘해보자고 하이파이브까지 하고 헤어졌다. 귀가를 위해 전철을 타고 사가정역에 내리니 어두워가는 비오는 밤 술집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이미 막걸리 2통을 비웠건만 술 생각이 더 난다. 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보여
그 가게에 들어가 소주 한 병을 마셨다. 내 마음속에도 비가 내렸다. 규남이가 보인 대부분 문제 행동의 원인은 부모님에게 있었다. 2학기 들어 또다시 규남이가 부모와 담임을 모두 속이고 PC방으로 땡땡이를 쳤다. 무려 9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 모두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부모님과 방과 후 아차산 매점에 가서 막걸리를 3통 가까이 마셨다. 신경정신과 게임 중독 치료를 원했다. 그런데 뜻밖의 ADHD 소견서가 나왔다. 처방받은 약도 있었다.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은 이후 규남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부들이 야, 사람이 너무 변하면 죽는다던데 하고 놀릴 정도였다. 2학년이 되자 결석이 단 하루도 없었다. 팁. 담임이 학부모께 문자를 넣어도 반응이 없는 경우 담임은 이를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치부하고 원망하기 쉽다. 하지만 꾸러기들 중에는 부모님 휴대폰에서 담임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처리해 두기도 해 부모님이 정작 문자를 못 보시는 경우도 있다. 문자에 답장이 없으면 집 전화로 확인을 해보는 센스가 필요하다. 꾀병도 마음의 병이다. 자율조퇴증으로 절차를 지키면서 가끔 조퇴 허락을 해주는 것도 좋다. 심한 학교 부적응은 신경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으면 50일까지는 출석을 인정받고 쉴 수 있다. 며칠 전 애들에게 사주었던 학교 앞 샤브샤브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으며 막걸리도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부모 총회 때부터 이미 내 막걸리 사랑을 알려둔 터라 피차 어색하지 않았다. 준비해간 자료를 보여드리며 사실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향후 규남이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징계의 수위도. 어머니는 이내 가정사정을 모두 말씀하셨고 규남이에게 심각한 학습 결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공부는 나중 문제고 일단 규남이의 요리사 꿈을 위해 체험학습을 보내자고 합의하였다. 삼촌이 큰 양식당을 경영하고 있다니 유전적인 적성도 있을 것 같았다. 다음 주에 다른 애들 보란듯이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평일에 나흘쯤 삼촌 식당에 가서 요리사 체험을 한 뒤 마지막 날은 부모님이 규남이 데리고 함께 가족여행을 다녀오십사고 부탁드렸다. 아이에게 다음에는 대안학교를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로 짬짬이 했다. 학부모 총회 때 애들 문제는 부모와 선생님이 짜면 해결 안 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려 둔 것이 효과를 보았다. 고등학생이 학교를 그렇게 빠져도 지장이 없겠냐고 하시기에 애가 단 한 글자도 안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라고 했더니 웃음을 터뜨리신다. 규남이를 위해 같이 잘해보자고 하이파이브까지 하고 헤어졌다. 귀가를 위해 전철을 타고 사가정역에 내리니 어두워가는 비오는 밤 술집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이미 막걸리 2통을 비웠건만 술 생각이 더 난다. 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보여 그 가게에 들어가 소주 한 병을 마셨다. 내 마음속에도 비가 내렸다. 규남이가 보인 대부분 문제 행동의 원인은 부모님에게 있었다. 2학기 들어 또다시 규남이가 부모와 담임을 모두 속이고 PC방으로 땡땡이를 쳤다. 무려 9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 모두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부모님과 방과 후 아차산 매점에 가서 막걸리를 3통 가까이 마셨다. 신경정신과 게임 중독 치료를 권했다. 그런데 뜻밖의 ADHD 소견서가 나왔다. 처방받은 약도 있었다.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은 이후 규남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부들이 야, 사람이 너무 변하면 죽는다던데 하고 놀릴 정도였다.
2학년이 되자 결석이 단 하루도 없었다. 팁. 담임이 학부모께 문자를 넣어도 반응이 없는 경우 담임은 이를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치부하고 원망하기 쉽다. 하지만 꾸러기들 중에는 부모님 휴대폰에서 담임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처리해 두기도 해 부모님이 정작 문자를 못 보시는 경우도 있다. 문자에 답장이 없으면 집 전화로 확인을 해보는 센스가 필요하다. 꾀병도 마음의 병이다. 자율조퇴증으로 절차를 지키면서 가끔 조퇴 허락을 해주는 것도 좋다. 심한 학교 부적응은 신경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으면 50일까지는 출석을 인정받고 쉴 수 있다. 네, 이상으로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130쪽부터 나오는 얘들아 밥 먹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읽었는데요. 내용이 조금 길긴 하지만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이 팁을 보면서 저도 마음속에 빵 터졌는데 이런 학생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거, 담임이 학부모께 문자를 넣어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또는 학생에 대해서 부모님이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왜 답변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제가 맡은 반 아이 중에서 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발생하게 만들어서 부모님께 이거를 알려드리는 그런 문자를 보냈었는데 답이 없으신 거예요, 계속.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생이 부모님 그 휴대폰을 제어를 해서 이 선생님한테서 가는 그 문자를 차단을 시켜놨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영악한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휴대폰으로만 보내놓고 부모님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집 전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이렇게 짬짬이로 아이들 모르게 이렇게 합시다. 아이는 모르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짬짬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짬짬이를 할 필요도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효과가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팁들을 알려주셨는데,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또 하나 생각난 것이,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학부모 소통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학부모 소통송이 나와요. 제가 학부모님들과 교사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가사를 써서 패러디송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올린 그 영상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학부모 소통송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아마 그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는 그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영상들도, 인성교육과 관련된 다른 영상들도 이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의 저자인 송형우 선생님이 가사를 주로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가사를 가지고 노래로 불러서 영상으로 올려놓은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송 재생 목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요것을 한번 쭉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명절 연휴인데 녹음을 못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일어나서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목소리도 다 잠기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잠자고 있는데 낄까봐 조용조용 이렇게 녹음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용을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명절 당일날인데 오늘 미리 녹음을 해놓을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일 거는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참, 제가 매번 공지해 드릴 수 없으니까요.
구독과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에 올릴 때 여러분들에게 알림이 갈 것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